맞다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다 이제 넣었어야 돼 마땅한데 정책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치밀하게 이렇게 사업계획을 짜서 제의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이런 단계를 가야 되는데 그냥 뭐 추경에 그냥 대충 일반 사업 그냥 집어넣고 이거 합시다 이래버리면 본예산 심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희가 1년 사업을 뭐하러 짭니까? 저희가 예산 규모면에서나 그럴 때 이제 가끔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해석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가급적인 추경이 들어오지 마셔야죠. 그리고 본예산에 가야죠. 너무 많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감 추경하는 부분도 많고 또 저희가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실내로 들어갈 수 없는 이제 이런 상황에 이제 야외 그 문화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청년들한테도 좀 공간을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이번에 추경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네. 추경이 올리는 건 가능하면 이제 줄일 수 있도록 대수위대로 추경에 맞는 사업을 저희하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본예산에 정말 고민해서 1년 사업을 짜야 될 사업들은 좀 미루시고 본예산에 태우시고 이렇게 가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어떤 예산이 앞으로 코로나가 장기전을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추경이 이런 의미 없는 사업들이 의미는 있죠. 본예산 태워야 될 사업들이 추경이 자꾸 올라오면 이건 좀 아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되게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통작절 복잡이 소방도로 관련하지 용역은 다 끝났죠? 네, 끝났습니다. 이제 공사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쪽 일원의 수락산 힐링 캠핑장 조성도 같이 맞물려 있지 않나요? 그쪽 지역하고 그쪽 지역은 아닙니다. 아닐까요? 그쪽 지역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박공성입니다. 답변드릴까요? 네, 네, 그 인근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동막골 올라가다 보면 국공장 그 위쪽 네네. 부분에 조성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소방도로 확장 공사도 이제 그쪽 인근이죠. 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힐링 캠핑장 조성하는 거 하고 네, 이 도로를 넓히는 확장 공사하는 거 하고 예, 공사가 어쩌면 중복될 수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공사가 각각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네, 위치가 거의 합쳐지는 부분이라서 일부 구간이 그 송암사 조금 못 미쳐가지고 네. 거기가 이제 구성이 돼 있고 우리는 지금 소방도로가 그 안쪽 그 안. 네, 용역으로 해서 그럼 소방도로가 시작하는 지점이 어디예요? 송암사 바로 위쪽입니다. 송암사 바로 이쪽부터 시작이 네, 된다는 네. 얘기죠. 그러면은 힐링 캠핑장하고는 조금 겹치겠네요. 약간 우리 이번에 설계를 했는데 그쪽에 거치지 않는 걸로 지금. 지금 힐링 캠핑장이 조성이 되는 곳은 지금 현재 올라가다 보면 수암사 올라가는 네네. 그쪽 공동 화장실 근처 예, 관리사무소 그쪽 인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송암사 쪽도 그 위쪽이라고 하면은 그 아래쪽에는 이 소방도로 확장 공사를 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나요? 그거는 집행하는 그 캠핑장을 집행하는 그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요. 요거는 사실 실질적으로 예산 부분도 좀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아래쪽 힐링 캠핑장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거기가 도로도 관련해서 좀 넓어집니까? 그 지금 답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네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제가 예. 거기까지는 제가 네. 생각은 안 했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 그 도안사 부분에 대한 집중하다 보니까.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기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거기서부터 어쨌든 연결되어서 네네. 사실상 지금 도안사 쪽에 때문에 지금 그쪽으로 지금 조성 이거 넓히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안사 때문에. 송암사에서부터 올라가는 거니까 네네. 그 위에 절이 거기밖에 없잖아요. 예, 거기가 이제 아시다시피 안전이나 뭐 그 산불도 나고 그래서
그러면은 혹시 그쪽 옆에 수암사 올라가는 길 쪽은 혹시 계획이 없으신가요? 그거는 이제 이번에 도안사가 끝나면 끝나면? 예예 한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사안 내용을 보면 정통사찰 보수 장비 소강도로 확장 공사 등 이제 사실상 이제 화재 위험에서 전통사찰 네, 보호비. 그렇죠. 보호에서 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는데 그쪽 인근에 어쨌든 사찰들이 굉장히 지금 예, 모여져 있잖아요. 네. 그렇지. 그래서 어느 한쪽엔 되고 어느 한쪽은 안 되면은 네. 형평성에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네. 사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업 하는 거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네네. 네, 그래서 오늘 질의를 할 거고요. 네네. 어쨌든 그 아래 그러니까 송암사에서부터 이쪽에 이제 네, 네. 중앙처라는 거죠. 바로 이쪽. 예. 또 관련 부서하고 예예. 그 아래쪽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락산 필리핀 조성에 관하여 고추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는지 파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목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락인데요. 공익창작지원센터 주성 지원 사업인데요. 그거 왜 심사 탈락하신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아 보계신데요. 네. 그거는 이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요. 이제 추진했던 그 사업인데 이제 그 심사 항목에 그 지자체가 어느 정도 관심도를 보이냐에 대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협의가 좀 들어와서 저희가 그 부분에 같이 협의를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좀 그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그 공모사업에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1,000만 원이 필요가 없어서 이번 감축위원회에 올렸습니다. 알겠고요. 그 농체육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네네. 그 41쪽인데요. 네. 이번 회기에 예.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관한 조례안이 상정이 됐거든요. 네네. 조금 전에. 예. 주요 내용이 스포츠클럽이 노원구 수재 공공체육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조례인데 네네. 체육재단을 설립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하루아침 금방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여러 단계를 거쳐서 그 스포츠 클럽에 대한 조례 아까 우려되는 그 말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산사음악회 네네. 개최 있잖아요. 네. 코로나 시기에 산사음악회 한다고 우리가 하시는데 공연장 위에는 못 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 10월 지금 그 코로나 19 단계가 지금 상당히 위중한 상태고 그 두개동 주민들한테 힐링을 좀 선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번에 좀 작지만 좀 이렇게 소박하게 올려봤습니다. 일단 조그맣든 작든 크든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거죠. 네네네 위험성이 있는 걸 알지만 10월쯤이면 저희가 그 코로나19 백신이 일부 많이 맞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좀 지켜가면서 한번 준수하면서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작은 마음으로 한번 추진해봤습니다. 10월은 이제 내일 얼마 안 남았는데 하여튼 위험성이 있고요. 네네. 수량 많이 쓰셔서 네네.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원수고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년 가까이 계속 연기된 음악회예요. 네. 그리고 그 공간이 있더라도 지금 위중한 코로나19 사태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10월에는 이제 주민들한테 어떤 그런 문화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연장을 해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그거와 추가적으로 이 산사 음악회를 하는 것도 네. 찬성입니다. 그런데 1,900만 원이라는 돈이요. 예. 재단의 어떤 그 전용을 하는 금액에 크게 작용하는 금액이라고 생각, 이게 없어서 이 산사음악회를 못한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네. 이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충분히 재단에서 갖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없애고 지금 추경을 없애고 있잖아요. 추경에서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지금 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내년을 만약에 이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별도의 금액을 잡아서까지 이 산사음악회를 하는 거는 사실은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네. 위원장님 그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위원장님께서 잠깐 그 보고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저 확대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좀 있고 제가 장담하는 건 아니지만 올해쯤으로 좀 빨리 끝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그래서 그
요걸 추경에 태우고 내년에 본 예산에도 또 확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그런 의지가 좀 담겨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업은 되게 좋고 네. 하는 거에는 찬성을 하는데 예산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의원님께 이번에 각별히 제안을 좀 드리는 거고요. 지난번에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재단하고도 상의가 없었던 건 전용해서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 전용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절차가 또 있고요. 나중에 이제 과장님 그래서- 전용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절차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 저희 재단에서 그 사업 자체 축제 사업이나 이런 걸 보고할 때요. 이 사업 없애고 이 사업 하겠다고 그냥 말씀으로 보고하는 걸로 끝나고 사업을 해요. 절차가 무슨 절차가 있는 건지. 위원장님 절차라기보다는 네. 아까 손 의원님께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 예산을 태울 때는 이 산상마켓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께 허락을 득하고 할 목적으로 실은 넣습니다. 재단과 협의한 사항인데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충분히 아무튼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 지원을 하겠지만 큰 금액이 아니잖아요. 1억 9천도 아니고 1,900인데 자체 사업들 할 수 있는 사업, 진행할 수 있는 사업과 또 없는 사업을 자꾸 계속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재단에서. 그래서 저는 이거는 충분히 전용을 해서 살 수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여러 의원님들하고 다시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손영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성준님 1억 지금 추경 올라왔는데 이게 준비 사업이잖아요, 그죠? 당장 뭐 내일 모레 끝날 사업 아니잖아요. 예, 원하시는 그죠? 과장 다 공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 이전에 우리가 체육도시 노원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을 했잖아요, 그죠? 네,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받아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서 우리 주민들, 노원구 주민들 어떤 체육도시의 어떤 노원에 대한 어떤 인식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체육도시 노원을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할지 정도는 좀 이야기 좀 해주시면 제가 한번 듣고 고민 좀 해보고 싶어요. 찬반 의견으로는 찬성분이 80.4%였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이나 이쪽으로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니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네. 7개, 8개, 9개 다 중요하죠. 근데 주민들이 일단 어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뭘 고민하는지도 주민들 의견이 상당히 거의 주민들 의견이 중요하죠. 왜 세금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거고 세금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잘못하면 세금 낭비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영역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지 재단 만드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용역을 했으니까 주민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알고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네. 거라고. 그래서 이제 체육재단 반대분은 19.6%로 나왔습니다. 어떤 용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재단 설립에 대해서만. 네네. 그 안에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용역 그 재단 설립하면 주민들한테 뭐가 좋은지, 네. 주민들한테 무엇을 어떻게 혜택이 있는지 이게 주민들을 상대로 저희가 정책을 펴는 거지. 단순히 우리 집행부위에서 정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용역할 때 어떤 결과를 어떤 저기를 저기 했는지 제가 좀 묻는 거예요. 이용구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기 문화체육 아니 왜냐면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 결국 주민들의 어떤 생각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거지. 단순히 재단 2023년, 2025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다음 우리 저기 또 진행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죠? 문화체육과장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거지 이걸 뭐 네. 하자마자 이게 아니라 네, 네. 그 집행부 생각 어떤 생각 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는지를 제가 묻는 거예요. 예, 좀 전에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 전문성 있는 분들이 하느냐에 대한 안점이거든요, 관점이거든요. 그리고 그래요. 주민들한테는 지금 아니 우리가- 이게 제가 알겠습니다. 체육재단 영역인데 네네. 설립은 영역인데 그 전에 우리 주민들이 영역을 했잖아요. 주민들에 대해서. 네, 근데 우리 주민들한테 이 사업이 재단이 과연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재단인지 네, 왜 재단이 너무 많잖아요. 내가 알아요 무슨 말인지. 근데 네, 실제로 주민들이 어떤 혜택이 돌아오고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어야지 네, 네. 재단이어야지 단순히 집행부만 두고 하는 한 사람이면 재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집행부에서 그 정도 인식을 가지고
이 사업을 나는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소리예요. 네, 이런 알겠습니다. 거 반대하는 게 아니고. 네네. 그 우려되는 부분들, 의원님께서 우려되는 부분들 그런 거를 좀 잘 녹여서 하겠고요. 그다음에 그 설명도 잘 해서 주민들이 호응도가 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여기 보면 상계 1동 그 텃밭에 임시 주차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조성사업자가 내역에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비용 산정이 전혀 없어요. 3억을 잡았는데 그 내역이 없다는 거죠. 그 내역에 대해서 산출 내역은 담당 행정이 예,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덩그라니 3억만 딱 던져 놓으시고 어떻게 사용했다는 게 전혀 안 나와 있잖아요. 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냥 산정한 건 아니고요. 보급비 1억 6천하고 광급비 1억 1천 해가지고 또 기타 내용으로 해서 3억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역은 의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의원님께 만약 전체적 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네, 제가 알기 시멘트 포장을 하는 건지 이게 네. 포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포장은 지금 현재 아스콘으로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포장, 시멘트. 아니 시멘트가 아니라 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 우리가 흔히 보는 콘크리트 도로입니다. 그거는 금액이 좀 비쌀 것 같은데 임시하는데 그거는 이제 관급으로 저희가 조달청 관급자재로 해서 거기다 설치를 합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네. 자갈로 하게 되면 네. 굉장히 금액이 나는 싸게 물게 돼요. 근데 이제 임시잖아 임시. 그거 뭐 계속 사용할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 거기 임시로 지금 거기 어린이체육센터가 공사 기간이 한 3년 가까이 됩니다. 근데 거기를 자갈로 해가지고 이용하는 거는 또 서비스의 질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요. 그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저희가 일단 예상해서 이번에 설치를 이거를 했습니다. 뭐 임시로 하면 3억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뭐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안전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계급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태유 자치안전과장님과 박홍성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340억 8,489만 2천원 대비 1억 2,033만 원 증가한 총 1,342억 922만 2천원입니다. 1억 6천 추경인데요. 이게 9,800 1억이 공공요금으로 지금 잡혔어요. 근데 공공요금은 어떻게 1억이 우리가 부족할 정도로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었을까요? 이거 설명 좀 듣고 싶어서. 그리고 저희가 임시선별검사소를 지금 의회부에서 운영 중인데 저희 구청의 전기에 이렇게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청 사업에서. 네, 이런 부분은 잘 좀 하시기 바라고요. 예, 52조의 구립도시원 운영비 이게 지금 6,400이 도서교육비인데요. 이게 70건 하루에 70건씩 해서 61일치를 계산을 해주는 건가요? 이게 보니까 15,000원짜리 70건을 하루에 70건이 대출된다고 해서 61일치를 계산해서 이게 6,400이 나온 거죠? 네. 이제 중고책이 되니까 대출되면 네. 저희가 구입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평균 몇 건이 나가고 있어요? 일평균 저희 70건으로 지금 아니 돼 있는데 실제로 현황을 이야기해보는 소리. 여기 잡힌 걸 이야기하지 마시고. 실제로 현황을 네, 실제로 한 40여 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70건 잡았어요? 조금 여유 있게 좀 잡았습니다. 아니 이런 건 여유 있게 잡는 게 아니죠. 어떤 방안을 가지고 덫을 더 늘릴 생각을 가지고 어떤 그런 계획을 갖고 하셔야지. 여기다 여유를 잡아놓고 남으면 또 저기 응?
도서관 운영팀장 김정한 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동네 서점 바로 대출 서비스로 하루 대출은 42권이 맞고요. 근데 70권으로 잡은 이유는 그 나머지 28권분에 대한 것이 기존의 도서관 희망도서분에 대해서 차용한 것입니다. 그 차용한 것을 이번 추경에 태운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이걸 많이 태웠다고 뭐 이게 나쁘고 좋고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 내용은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부서에서 하루에 몇 건 정도를 주민들한테 대출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구수에 맞춰서 얼마 몇 건 정도가 나가야지 우리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구나 이 부분을 제가 그냥 듣고 싶어요. 지난 110일간 운영을 했고요. 110일간 운영했을 때 하루 평균이 42건이 났습니다. 아니 우리 부서가 그러니까 원하는 사업을 계획을 짤 때 몇 건 정도가 이 대출이 돼야지 이 사업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사업이 되는 건지를 제가 듣고 싶은 거라고. 예상했을 때 몇 건 정도 대출이 할 어떤 고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당초에는 하루 평균 50건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기존의 도서관 희망도서 사업 부분이 한 그 정도 대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 주민이 이게 전체 상대로 우리 노원구 전체를 상대로 이거 사업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 50만이 넘는 인구에서 한 50건이 그게 그렇지 않고 이제 너무 대출의 나쁘지 않으신 대출의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도서관에 장서되어 있는 책을 대출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내가 희망하는 도서가 도서관에 없을 때 내가 희망하는 책을 좀 사다 오라는 그런 대출이 도서관 희망도서 대출입니다. 그런데 동네 서점 바로 대출을 4월달부터 다시 한 이유는 그 코로나로 인해서 도서관 가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뿐더러 기존의 도서관 희망도서 대출이 신청일로부터 3주 내지는 6주라는 긴 시간이 걸리니 동네 서점에서 대출을 받으면 3일에서 5일 정도 간소화됩니다. 그것을 새롭게 방법을 추가해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이게 추경 이런 예산을 잡으실 때 42권하고 다른 저기 사업에 들어갈 비용 같으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를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언론분들 대충 머무르서 오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즘에 그 우리 현수막 보니까 저 방문 서비스 하시더만요. 예, 행동 책 배달 서비스. 그거는 어떻게 가정이 어떻게 돼요? 그 어떤 인력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인력은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고 있어요? 현재 노원 지역재활센터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재활센터에서 직접 택배를 가고 있고요. 택배 한 건당 2,000원 저희가 지불을 합니다. 그럼 또 반납할 때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거기 2,000원 추가, 예, 맞습니다. 4,000원. 주민들한테 책 한 권 대출하는데 4,000원의 비용이 되는 거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체국 택배 같은 경우에는 편도가 한 4,000원 정도 들어가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그거? 그 사업을? 지금 그- 언택트 시대 끝날 때까지 하실 거예요? 이게 코로나 끝날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 않고요. 이 사업의 취지는 그 장애인이나 어르신뿐만 아니라 영유아를 가지고 있는 데리고 있는 그 부모님 또는 취약계층 현재까지의 만족도 굉장히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인건비도 상당히 들어가네요. 특별비가 4,000원이면.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손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사 의지보수 13쪽입니다. 수경 금액이 어느 부분을 수경하는 건지 내역이 없어요. 1억 2,600만 원에 대한 좀 전에 그 문화체육관에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추경 심사시 금액만 통보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 23페이지처럼 그 상세한 내역을 표기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자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청사가 준공한 지 한 30여 년이 지난 보니까는 굉장히 노후화가 돼 있어서 예상보다 굉장히 장기간 동안에 지금 설치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냉난방이 어떤 그런 비용에 전기요금들이 또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억 6,600만 원에 대한 산출 내역이 없어서 금액이 어떻게 들어갔든 내역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 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한 거에 대해서 그거 어떻게 돈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이렇게 23쪽에 보면은 동청사 환경 개선에는 이렇게 산출 내역이 다 나와 있어요. 1억 6천만 원에 대한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다는 게 다 나와 있는데 예. 이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 부분- 말씀해달라는 건데. 그 부분 해서 자료로 그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일 보고 해도 돼요.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조금 이렇게 광대해서 따로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씩 설명을 지금 그러면은 우리 의원님들 다 오셔서 설명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뭉뚱그려서 가져오시면 안 되죠. 앞으로 국장님 이거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아까도 문화체육관에서도 그래서 저희들이 일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산출 내역을 최대한 자세하게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평생학습과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민석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부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노원구의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